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0월 14일 손석희TV 조국 사태 관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속보라기보다는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 이걸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앞선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11월 초 조국을 사퇴시키는 전략으로 당정청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음을 이미 저희들 방송에서는 내보냈던 바 있습니다. 아마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사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급했는지 조국이 14일 오늘 조마카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급한 문제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파들의 공격에 좌파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오면 문재인 정권에도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오늘 조국 사퇴를 하는 이 순간까지도 전혀 이런 걸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어제 조국이 끝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오늘 갑자기 사퇴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야? 이랬겠지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자,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이 방금 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날렸습니다. 조국의 사태와 관련해서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 않았다 말했는데 결국은 조국이 아니더라도 끝끝내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혹시나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아까 수석보좌관에서 문재인이 발표한 그 모두 발언을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한번 낭독해 드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말입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정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맞춰주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계획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정에서 국민들을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의 모두 발언 제가 들려드렸습니다만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믿는 국민들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문재인 스스로가 통합과 민생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전체 국민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아니라면 이 말도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그 안에 들어있는 꼼수는 싸그리 버려버리고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듯이 이런 글 몇 줄로 국민을 통합과 민생경제로 끌어모으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조차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강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 번이라도, 문재인이 한 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애국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글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써준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국민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조국 하나 사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다시 조국과 같은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국민들은 또다시 뚜껑이 열려서 광장에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조국 사퇴가 아니라 조국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국민들에게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2년 4개월 동안 한 얘기예요. 하나도 지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답답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문재인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고, 그러면 조국은 사퇴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몇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이 사퇴에 비현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 질주해왔다. 그러나 가족 수사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이 조국씨, 판단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초기부터 당신이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가족 수사가 되기 전에 가족의 의구심이 터져나오면 아, 내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때 스스로 옷을 벗어야 문재인과 이 정부의 부담을 더는 건데 실컷 부담 주고 국민은 분열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것도 보란듯이 뻔뻔하게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열받게 만든 이 장본인이 사태에 변해서 가족 수사로 인해서 문재인과 정부에 부담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 부담 주기는 다 줘놓고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뒤에
어떤 꼼수가 도사리고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조국은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원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조국씨,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이 얘기를 할 사람이 어제는 끝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그 얘기는 왜 했어요? 당신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지 않아도 검찰개혁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될 것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그 수사가 끝난 뒤에 검찰개혁을 해도 성공적 완수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 모든 문제는 당신 스스로 만든 겁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당신 스스로가 망가뜨린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마당에 하필이면 그때 검찰개혁을 발표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온갖 검찰개혁이 본인을 위한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밝혔을 때 국민들이 광분하고 분노했던 겁니다. 조국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거는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고 하면서 당신들은 지금까지 반쪽 국민들만 챙겨왔잖아.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감하게 우리 스스로가 검찰을 개혁했다고 했건 이게 더 큰 거지. 당신의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망가뜨렸습니다. 요거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조국이 오늘 사퇴에 비해서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기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 그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사퇴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조국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를 찾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조국은 이 자리를 지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그 순간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정권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한 가장 적격자가 조국밖에 없다고 그렇게 수착을 쳐서 얘기를 했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침수봉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조국이만한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닙니까? 해외에서 아니면 북한에서 사와야 되잖아요. 강력한 추진력, 조국이보다 더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요 꼼수에 시간을 벌려는 이런 수작이 섬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국은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야, 난 참 이거 참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남아서 검찰개혁하고 검찰개혁하지 마라 이러면 검찰개혁 안 할 거요?
적어도 나라의 국록을 먹는 장관이라면 진퇴양난이 확실해야 될 거 아니냐고. 국민들이 밀어붙이든 안 밀어붙이든 국민들이 하라고 하든 안 하라고 하든 이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 걸고 버텨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무슨 동네 이장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좌파들의 기본 상식이나 과연 이 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봐야 이 자들이 다음 수순이 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죠. 또 서울대학교 다시 가서 교수할 생각으로 꿈쩍거릴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국은 사퇴가 답이 아니라 구속이 답입니다. 한때 사회부 기자를 했던 제 판단이 오늘 사퇴를 하게 된 근본 이유는 지금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정경심의 구속이 확실해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조국의 구속까지도 잇따라 꼬린될 수도 있다. 한풀 꺾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람을 빼야 된다. 이래서 부인의 구속을 막아볼 생각으로 입을 맞췄든 안 맞췄든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퇴를 결정했을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사퇴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안 되니까 다시 해라. 이러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일단 정경심의 구속, 자신의 구속을 막아보자고 선수를 치고 나왔는데 우파 애국 국민들 이제는 수준이 높아졌어요. 당신의 사퇴를 촉구한 게 아니라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두고 보십시오. 우파들이 법원 앞으로 몰려가서 조국 구속을 촉구할 것이고 검찰에 대고 조국을 구속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오늘 저녁 6시에도 교보 앞에서 수많은 우파 국민들, 특히 교보 앞에 집회를 주도했던 반대한민국 수력 축출연대, 고교연합 이런 단체들이 소속된 그 기자회견이 6시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시간 있는 분들 많이 가셔서 조국 구속을 시킨 1차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조국 구속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죽어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안 내려올 것 같은 조국이 결국은 예상을 깨고 오늘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할 것임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게 과연 순수한 것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카드를 쓴 건지는 조금만 두고 있으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순수하다면 끝까지 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이 망가지든 문재인 지지율이 0%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검찰 개혁만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내려오지 말아야죠. 지금까지의 그 뻔뻔함 가지고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나를 응원해준 국민들이 있는데 왜
사퇴를 했겠습니까? 자,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조국의 그 뻔뻔함과는 전혀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더 가관인 것은, 가관이라기보다는 웃기는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조국이처럼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끝까지 그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던 이 좌파들의 면면을 보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조정래, 유시민, 공지영, 이회수, 이해찬, 민노총, 정교조, 한겨레 신문 등은 앞으로 조국을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국이 사퇴를 했으니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끝은 더 번뜩일 것이고 그들이 과연 그렇게 대한민국 법을 조롱떨듯 했던 그 민낯이 곧 드러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지만 세상에 다 드러난 이 진실만은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동안은 강은병 사태나 촛불 반동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절반이 깨어나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 사건도 똑같이 밀어붙이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일상화된 이 뻔뻔한 거짓말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특히 자기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온갖 헛된 짓을 다 했던 조국 일가를 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강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얄미운 것은 저그들은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의 참모들을 3년 동안이나 구속해놓고도 자신들은 티끌만큼도 부정한 게 없다. 이렇게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에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말 못하고 거짓을 하다 보니 거짓말이 거짓을 만들고 또 거짓이 또 거짓말을 만들고 이제는 본인들도 헷갈려서 진실이 진실인지 거짓이 거짓인지 모르고 진실도 거짓말 거짓도 거짓말 제가 수도 없이 대뇌인 확정 편향증에 걸려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좌파들의 내부 분열로 좌파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꼬라지가 벌어질 겁니다. 진실을 외치는 국민들 앞에 무릎 꿇은 조국의 이 모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조만간 세상에 거짓과 조작이 모두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그 진실 앞에 문재인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우파 국민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도 이 좌파들은 계략이 심하고 이 꼼수를 너무 잘 치니까 사퇴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도 뭔가 뒤에서 또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당정청이 모여서 내년 4월에 총선을 개정해봤더니 도저히 이 상태로 가면 결국은 총선에서 지고 정권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조국이 좀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물러나는데 깔끔하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물러나는 거로 인해서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조국만한 법무부 장관 후보가 없다.
찾을 때까지 조국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이 꼼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만 보입니까? 시간 끌기. 오늘부터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 절대 순수하게 물러날 인간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다가 조국에게 사퇴를 강요한 이 시점, 우파 국민들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부분들에 눈여겨보시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 문재인 퇴지로 가는 그 길목에 격까지 하나 떨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좌파들이 서초동 조국 지지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마침 조국 사퇴 집회로 몰고 가서 그 프레임을 만든 이후에 사퇴까지 놓았습니다. 아니잖아요. 서초동에서는 서초동대로 조국 지지 세력과 조국 사퇴 세력이 붙어서 맞불 집회를 하고 있고, 광화문은 다른 거예요. 광화문에 쏠려나온 수많은 애국민들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하야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쏙지 마시고 목표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6시 교보 빌딩 앞에서 펼쳐지는 조국 사퇴 승리 및 조국 구속과 문재인 하야를 촉구하는 애국 단체들의 기자회견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국 사퇴와 관련된 문제는 향후 또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